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사 토크입니다. 북미 인디언 말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잼버리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큰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은 끝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대회는 끝났지만 이렇게 된 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를 놓고 정치권과 지역 안팎은 더 소란스럽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는커녕 온갖 비난의 중심에서는 난감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최주로 선정된 후 무려 6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어쩌다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건지, 또 대회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되짚어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JTBC 전주방송의 천경석 기자, 전라북도의 오연숙 의원,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새만금 잼버리는 오랜 기다림이 무색할 만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시작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시작 전부터 폭우와 침수로 빨간불이 켜지나 싶더니 개막과 함께 불거진 폭염과 위생 문제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실효성이라는 걸 입증이 됐다라는 걸 표현하기는 제가 좀 어렵죠. 최선을 다 해보는 거예요. 개막 나흘 만에 영국과 미국이 철수하고 성범죄 의혹과 편의점 바가지 문제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결국 3만 6천여 명의 대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 당초 기대한 1,6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물거품이 됐고 도민들의 자존심에는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허무해요. 진짜 이 속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있었을까 가슴도 아프고요. 좀 뿌듯한 마음이었는데 진짜 허탈하고 부끄러울 뿐이에요, 진짜. 네, 첫 번째 경보등은 온열 환자 문제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수십 명씩 온열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늘 한 점 없는 간척지라는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대응 시설 또 관련 의료 시설도 상당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현장 취재했던 천 기자 나와 있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잼버리 전후로 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시작 전에는 폭우에 잠긴 영지가 문제였다면 시작 후에는 정말 폭염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습도가 매우 높아서 불쾌감도 당연하고 또 땀이 5분만 서 있어도 온몸을 흠뻑 젖을 정도였는데요. 특히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그늘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같이 취재를 나갔던 동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특히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루가 아니라 12일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폭염 문제가 시작이었다면 화장실 문제랄지 샤워장 문제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 가장 먼저 퇴영을 결정했던 영국 스카우트에서도 이 얘기를 꼭 했고요. 또 식단 문제, 해충 문제, 이런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였는데, 오연숙 의원님,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런 관련 대응 시설들이 조금 적거나 관리 자체가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2016년에 이제 그 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보다 70%가 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 70%밖에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화장실이 354동이고 샤워실이 281동, 급수대 120동.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화장실 2칸, 3칸 한 동에 120명 정도가 사용해야 하는 그런 시설의 열악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관리 인원도 70명입니다. 이 화장실과 샤워실, 급수대를 이걸 관리하려면 70명으로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70명이 2번 관리한다고 해서 이런 시설이 관리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스카우트 운영 요원 140명이 투입돼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140명의 스카우트 운영 위원이
투입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8월 2일 날 전라북도에서 대책을 세워서 자원봉사요원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런 관리 문제를 좀 해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번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번 잼버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또 전라북도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경재 위원님,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전라북도가 앞으로도 관광이랄지 또 다른 그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이번 일이 상당히 큰 악재가 돼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데요. 또 특히 허위사실이랄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가지고 또는 정쟁의 대상으로 또 전락을 하고 그래서 새만금의 이미지랄지 전라북도 이미지만 지금 실추가 돼 있고 그 어떻게 또 만회해야 될지 이것도 숙제를 지금 남겨주고 있는데요. 이제 대머리 대회를 유치하는 거는 이제 14세, 18세 어떤 그런 모험이랄지 도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자치단체나 국가가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뜻은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에 좀 뭔가 좀 알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뭐 K컬처랄지 이런 것들을 세계화시키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거고 또 그것들 바탕으로 해갖고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대회를 부실 운영이랄지 준비소 올려갖고 이렇게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돼가지고 앞으로 뭐 행사 유치랄지 또는 뭐 관광객이랄지 투자 유치랄지 이런 것도 연결된다고 본다면은 큰 마이너스를 본 그런 대회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전라북도도 이런 출구 전략을 좀 빨리 세워가지고 그 정상화시키는 그런 그 숙제를 던져준 대회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회가 그 중반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조금 안정화되는가 하고 좀 안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태풍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을 급히 전국의 8개 시도로 분산 배치를 하는 상황까지 맞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새만금이 처음부터 잼버리 개최지로서 적절했느냐,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천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좀 지나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적절한지 의문을 갖는 것 자체도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이 된 게 국내 같은 경우는 2015년 그리고 세계 잼버리에서 최종으로 선정이 된 게 2017년입니다. 길게는 8년 그리고 최소한 6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당시 새만금이라는 간척지를 잼버리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좀 의향서를 전라북도가 제출을 했고 또 연맹에서 실사가 나와서 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잼버리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이기 때문에 간척지라는 것은 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이고 뭐 폭염이나 폭우 그리고 해충 문제도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오연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간척지에 잼버리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간척지에 잼버리를 유치하고 했었는데요. 일본의 간척지와 새만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의 그 간척지는 수십 년 동안 관광용지로 매립을 해서 수십 년이 지난 그 간척지에 잼버리 행사를 유치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했던 지역이고요. 새만금 지역은 아직 부지 매립도 되지 않는 바다에 어떻게 보면 잼버리를 유치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4년 동안 부지 매립을 하는 기간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시설이나 했기 때문에 잼버리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그 개최지의 적합성도 맞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 선정된 것 때문에 기간이 오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1, 2년밖에 안 됐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개최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잼버리 대회가 부실 운영한 걸 나타나다 보니까는 그 뭐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북도와 우리 한국이 잼버리 세계연맹에 제안을 했을 때는 이 규모랄지 산 바다가 끼야 있고 수견지로서 적절성을 다 검토한 뒤에 본부에 세계연맹에 냈고 또 세계연맹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사를 통해서 뭐 적절성 판단을 다 내린 겁니다. 이제 문제는 준비 소홀, 특히 그 예산 부족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예산 부족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매립을 하면서 1.5m까지 토목공사 전문가들 보면 1.5m까지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요구를 해도 예산을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고. 특히 이제 그 뭐 폭염 또는 그 폭우가 와가지고 그 문제가 적절히 문제가 드러났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그 이후라도 뭔가 문제지가 있으면 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지금 3월 14일 날 그 한덕수 총리를 모시고 도민과의 대화를 전주에서 했었는데 그때 JTBC 이상윤 상무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총리님 현장에 가보세요. 장마가 지면 큰일 납니다. 물이 빠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리께서 그래요. 꼭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아마 그 대답하고 서울 올라가는 즉시로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고 특히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지원이 더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됐는데 객체지 문제의 어떤 적절성 가지고 이걸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덤터기 씌우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객체지 문제는 뭐 우선 타당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우리가 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몇 차례 조금 시행착오로 좀 겪어보거나 문제점을 미리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조금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오 의원님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뭐 그 질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본도 앞서서 뭐 간척지에서 치렀던 그 사례를 우리가 나름대로 또 스터디를 할 수도 있었고 또 사전 대회죠. 프레 잼버리 대회를 우리가 해봤더라면 조금 더 문제를 대회 임박해서나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것도 또 취소가 된 것이 결과적으로 좀 아쉬움을 낳는 결과가 됐습니다. 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프레잼버리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지난해 당초에서는 10,000명 정도 규모로 실시하려고 했다가 다시 규모가 축소돼서 1,000명까지 줄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취소가 됐는데요. 잼버리 주최국은 통상적으로 본대회 1, 2년 전에 프레잼버리 대회를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또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좀 이런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프레잼버리 취소 직후에 국회에서 결산심사 검토 보고에서 프레잼버리는 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행사 정상 개최에 좀 의문이 있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오연숙 의원님, 우리가 그 연초에 2월인가요? 3월인가요? 그 조직위원장이 당초에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나 뭐 문체부 장관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본래 취지는 대회 준비를 조금 더 관련 부처에서 지원을 좀 잘 하라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결과적으로 공동위원장이 사공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잼버리가 이제 산으로 가버린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가 이제 주관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5개 그 공동위원장이 된 것은 2월이거든요. 6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 6개월 동안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야 했던 여성가족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국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그리고 현장에 거의 와보지 않는 중앙정부의 모습은 국가 행사를 치를 마음이 있는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건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사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이 공동위원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런 책임의식이 뭐 여성가족부든 뭐 문체부든 그리고 그 정부지원위원회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데 다 나몰라라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잼버리 지원 특별법상의 지원위원장에 지금 한덕수 총리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혼란을 막 겪으니까
그때 이제 나서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뭐 대회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촌극인데 어찌 보면 그 정부의 지원과 역할 제대로 됐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잼버리 부실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국제 행사로 이 규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공동조직위원장에 전라북도 지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격화시켜가지고 공동위원장서 집행위원장으로 지금 평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후 상황을 보면은 이건 뭐 정부에서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작년 10월 그 국정감사 때 이원택 의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 여러 가지 시설 문제랄지 또 뭐 폭염 대비랄지 다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김연덕 의원이 예산 문제를 또 지적을 했거든요. 뭐 93억 요구를 했는데 20억밖에 지원이 안 된 문제랄지. 그래서 정부의 어떤 지원 문제랄지 또는 조직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장이 5명인데 공동위원장이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음에도 예상됨에도 한 번도 5명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5명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의 어떤 참사를 불러온 책임이 크고 특히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위가 구성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부 주도에 치러진 행사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피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어쨌든 정부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무 부처가 이제 여성가족부인데 사실 부처의 입지 자체가 현 정권 들어선 이후에 폐지 쪽으로 기조를 잡으면서 상당히 옹색했던 것이 또 사실인데 돌이켜보면 여가부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스카우트 연맹이라든지 이 대회 어떤 그 실행 단계의 그 새 축이 서로 또 소통이나 협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소통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여가부에서 퇴직 공무원이 지금 사무총장 역할을 맡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이 잼버리 행사를 챙겼었는데 그 전라북도에 내려와 있는 사무총장과 전라북도와의 소통도 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한 스카우트 연맹과의 이런 소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함께해서 주최를 하는데 스카우트의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잼버리 행사를 주최하기에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도 역량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세계 기관이 합해서 소통해가지고 이 행사를 잘 치러냈어도 조금 부족한데 서로 간의 소통 그리고 역량 부족이 이 행사를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천 기자 현장 취재할 때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감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소통 부재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점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잼버리 브리핑 현장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8월 1일 그러니까 잼버리가 개최된 이후에 현장에 내려와서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가부가 주무부처인데도 조직위 차원에서 보고는 실제 대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잼버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그 책임 공방을 놓고 더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전라북도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낸 상황. 오늘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잼버리가 메우지도 않은 갯벌에서 추진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사업비가 1,170억 원인데 부지 매립비는 모두 1,800억 원이나 됐다며 책임을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돌렸습니다.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잼버리를 명목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등 SOC 사업에만 11조 원을 끌어갔다며 이달 결산국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 불용 문제와 프레잼버리 연기 과정, 전체의 70%에 가까운 수의 계약 문제도 살펴보겠다며 적자는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야당도 발끈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라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합니다. 또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네,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잼버리 중반부터 이미 책임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야의 입장이 아주 판이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여당은 지금 전 정부, 특히 또 전라북도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또 국정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천 기자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책임 규명 소재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아무래도 현 정부의 책임론에서 좀 출구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그러니까 정부 편에서 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전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국정조사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조사 모두 전라북도나 정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건 매 한 가지일 텐데요. 무엇보다 좀 시급히 빠르고 좀 공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현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잼버리 행사가 국무총리가 4월에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한 그 행사가 맞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의 모든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도의회 차원에서 이 기구를 조금 설치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우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실 운영 준비서울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점이 좀 혐오스러운 그 대목인데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대국민 사기극 또는 예산만 빼먹는 자치단체 또는 SOC 예산 확보, 빨대 이런 표현을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전북에 이제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 평가하지 않습니까? 잼버리는 무난한 그 마무리 그리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중요한 그런 이제 규정을 한 것이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부를 분리해내가지고 전북 책임으로 돌리면서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뻔뻔한 후한무치 그런 것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이 문제는 김관영 지사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명예훼손이랄지 도민의 어떤 상실을 주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고소고발을 통해서 응징을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애양본부랄지 전국의 어떤 향후에 또 재경 도민이 국민님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내년 총선이고 내년 총선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일 텐데 수도권에는 호남 즉 전라북도 인사들이 아주 많아요. 또 기업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향후를 통해서 재경 도민을 통해서 같이 연대해가지고 바로잡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라북도에 대한 비난과 여러 가지 또 비판하는 또 기사들이 쏟아지고 나오자 이번 주에 김관영 지사도 기자회견을 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큰 흐름에서 반박하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김관영 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실은 정부와 조직이 전라북도의 업무 분장과 수행 내용을 보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을 끌어왔다는 허위 사실로 전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도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훨씬 이전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면서 일부는 당초 계획보다도 늦어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북의 업무는 1,171억 원의 예산 중 상하수도와 덩굴터널 등 265억 원 정도라며 그 외 대부분의 일은 조직위가 중심이 돼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 지사는 여가부가 좀 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놓고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는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화장실과 폭염 대비시설은 조직위원회가 결제 라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가부가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행사기획본부장, 이제 이런 중요한 보직을 여가부 출신 공무원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김 지사는 책임 공방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하다며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당과 보수 언론에서 그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그런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 나왔던 기사를 일부 보면 잼버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전라북도가 마치 전권을 쥐고 집행할 수 있는 양 비춰질 수 있는 기사들이 꽤 많았어요. 청 기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잼버리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됐고 또 전라북도가 쓸 수 있는 돈은 어디에 어느 정도나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새만금 잼버리 총 사업비 내역을 보면 잼버리 전체 예산이 1,17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조직위에서 74.2%, 그러니까 870억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전라북도는 265억, 그리고 부안군이 36억 원을 썼습니다. 전라북도는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거나 대집회장 조성, 그리고 강제 배수 시설, 그러니까 폭우 때문에 부지가 물에 잠기면서 100곳에 배수지를 파고 모터를 통해서 물을 빼는 장비를 투입했는데요. 이런 시설들의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해외 출장 문제도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됐어요.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수십 차례씩 다녀왔고 외유성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았는데 전라북도하고 부안군 일부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이런 보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 모두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위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명에도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김관영 지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고 부안군은 좀 보다 명확하게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관련 부안군 해외 출장은 모두 16건이었고 이 가운데 13건은 여성가족부나 연맹 그리고 전라북도와 동행한 스카우트 공식 행사였다는 건데요. 나머지 3건 같은 경우도 모두 잼버리 예산이 아닌 전액 부안 군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보면 예산도 그렇습니다만은 권한의 문제도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 분장이랄지 수행 내용을 들여다보면 잼버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라북도가 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반박하는 내용인데 오 의원님, 우리가 장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있는 조직위원회하고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집행위원회 역할과 책임 분명히 명문화가 돼 있을 텐데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세계 잼버리 추진 체계도를 보면은 조직위원회 산하에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그리고 정부지원위원회, 지원실무위원회로 나눠져 있고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위원총회 위임사항을 집행하고 예산 결산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딱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잼버리 관계기관 주요 역할을 봐도 중앙부처의 여성가족부가 특별 법령 운용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조직위 구성 및 관리, 재정 및 인력 지원 등을 중요한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의 이를테면은 역할도 있고 지자체인 전라북도가 역할은
기반 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사무국의 인력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 계획 수립 등으로 딱 명확히 전라북도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김광현 지사는 내 집에 손님을 모셔놓고 행사를 치른 집행위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온전히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우리가 5명의 그 공동 조직위원장에는 김윤덕 의원이 맨 처음부터 지금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김윤덕 의원의 책임도 작지 않아 보이는데, 의원님 보실 때 도지사의 책임, 또 김윤덕 의원의 책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도의적으로 저는 책임은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이 더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 전라북도에서도 집행을 하고 현장에서 이를테면 손님을 치르는 주인 역할,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모든 실무를 해야 되는 전라북도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조금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서 몇 년 동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김윤덕 의원은 거의 언론에서도 보이지 않고 이 잼버리 행사를 치르는데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 봐서도 그 움직임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물음표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공동위원장으로서 정말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김윤덕 의원이 예전에 사과 표명은 했는데 좀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이 저희 뉴스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만, 전체 조직이 120여 명 중에 48명 정도가 지금 도내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무 역할만 해서 예. 그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아래 하부 단위의 전국 도청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예.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직위의 체계가 아니었다는 그런 변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보면 이번 잼버리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북 도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테마스터스는 워낙 소리 소문 없이 갔습니다만, 잼버리는 규모 면에서나 그 참가국들 수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행사였고, 나름 또 기대를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사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실감, 또 자긍심에도 큰 상처를 받았고요. 근데 최근에 워낙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댓글을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라북도나 도민들을 폄하하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도를 넘어섰다 생각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참 딱하죠.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악의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전라도의 어떤 이미지랄지 이런 것들을 또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진영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정치권이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몇 의원들이 계속 공세를 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내용과 연동선상에서 또 이렇게 댓글이랄지 SNS를 통해서 전라도를 비하하고 또 호남을 이야기하면서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권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권이 팩트에 충실해가지고 사실만을 그 근거로 해서 뭔가 공세를 취하더라도 노력해야 되는데, 악의적이고 또 허위 사실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지 않으면은 댓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정치권이 좀 먼저 나서서 자제를 요청도 하기도 하고, 또 전라도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또 호남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전라도 호남을 공격하면서 말하자면 어떤 민주당 정서를 공격하는 그런 것도 저는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좀 그런 문제를 제동 걸기도 하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자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전라북도를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전라북도가 이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서 SOC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공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SOC, 그러니까 신항만, 신공항, 고속도로, 인입철도 이 4가지 관련해 가지고 11조 원이나 마치 잼버리를 우리가 계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 양
것까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서 얘기를 했던데 이제 우리가 정부 여당이 이런 스탠스나 인식을 계속 취하고 있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하반기에 이제 내년도 국가예산도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의 이런 인식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 현안이 불똥이 튀어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자, 그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도 좀 곤혹스러운 표정인데요. 당장 9월 2일 날 정부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면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뭐 국정조사도 감사도 이루어지고 할 텐데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아픈 대목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예컨대 새만국제공항이랄지 또 새만금 신항만이랄지 또 남북도로 동서도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잼버리와는 관련이 없이 추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잼버리에 끼워 넣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SOC 예산 따먹기 위한 뭐 빨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자치단체가 이제 그러니까는 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도 제기하고 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을 쓰면서 잼버리를 활용해갖고 예산을 빼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소고발도 좀 해야 되겠고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연대에서 뭔가 좀 응징하는 그런 것들이 과감히 동원이 돼야 그나마 이 정치권이 이제 반성하지 않을까. 전라북도도 저는 좀 너무 뭐 위축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또 위축되고 눈치를 본다고 해서 예산이 안 올 예산이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고 좀 의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는 그런 자세야말로 이런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그런 액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연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세계 잼버리 실패로 인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폄하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해서 경제상의 나쁜 지점을 전라북도의 모든 책임을 묻고 회피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어쨌든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고 근데 이걸 모든 것이 전라북도의 잘못인 양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전라북도 찍어누르기 그리고 그 잘못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우리 전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가짜 뉴스나 그리고 사실에 확인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전라북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경석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런 대규모 뭐 이벤트들을 통해서 SOC 사업을 한다든지 뭐 기반 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전북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국제 공항을 건설하거나 뭐 기반을 닦는 것은 뭐 필요한 일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줄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지금 문제로 꼽히는 게 새만금 사업인데요. 제가 기자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새만금은 전북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국가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문제였고 이런 문제도 좀 정치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님께서 몇 차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지금 그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그 도내 의원들이 이제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쭉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그 입장과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의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운천 의원은 조금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부를 너무 강대강으로 대립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나마 유대하고 구축해 놓은 어떤 협력의 분위기가 조금 판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운천 의원의 주장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잼버리는 잼버리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냉철한 자세를 갖지만 예. 윤석열 정부랄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거 끼어나가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추워줄 건 추워주고 또 나쁜 것들은 과감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내년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정책적인 이런 과제들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실리적인 어떤 처방을 얘기한 건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논리라고 봐요. 하지만은 또 현실에 적용을 할 때 그런 어떤 태도를 전라북도랄지 전북 정치권이 보인다고 해서 그 속이 어떤 목적은 대로 뭐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정책이 오느냐, 그건 별개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뭔가 좀 추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액션이 있을 때 오히려 개선되고 그랬지, 경험상 보면은 그런 어떤 논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은 뭔가 좀 잘못된 걸 바로 잡고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응징을 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뭐 말싸움을 하는 정쟁화시키는 국민의힘들 드러내서 적시해놓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확대 재장산하는 어떤 그런 댓글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시정해 나가는 이런 작업이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에게 그 상처로 잼버리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일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 말씀씩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천 기자 먼저 하시죠. 네, 제가 기사에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부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었는데요. 이러한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뭐 폭염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난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샤워장 같은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었는데요.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총체적 난국이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본은 무조건 지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오영숙 의원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태 마스터즈 대회나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보더라도 이런 국제 행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교훈을 느꼈고요. 전북에서 새만금은 30년 동안 도민을 장밋빛 환상에 빠지게 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토건 개발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전북 도민이 새만금에 대한 어떤 방식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 방식인지를 열어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결과된 거에 대한 어떤 좀 허탈감, 상실감이 크고 그 근저에는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펀더멘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는 교훈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 새만금이랄지 전라북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도민 자존심이랄지 상처를 많이 줬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아마 정치권이 이제 시험대에 올라온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뭔가 좀 출구 전략을 확실히 해가지고 도민 자존심도 좀 세우고 또 상처난 어떤 이미지들을 좀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준비와 운영 모두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수많은 사전 경고에도 턱없이 무능했고 행안부와 문체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도내 최대 국제 행사를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 전라북도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은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책임을 따져 다시는 제2의 잼버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 안타깝지만 실패한 잼버리가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